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다행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움직임 속 유가가 안정을 찾자 증시도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요. 이미 시장은 학습 효과에 따른 내성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압축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유가, 증시 반비례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장기화될 것 같았던 우려가 자고 일어나니 핑크빛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CBS와의 인터뷰, 전쟁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한다 밝혔죠. 한 달 뒤에나 달성할 것으로 봤던 지점에 벌써 와 있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어제 오후장 들려왔던 G7 국가들의 비축유 방출 조치 소식 때부터 하향 안정화가 되더니 사우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80달러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국 유가가 잡히니 지수가 반등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움직임. 유가가 떨어져야 증시는 오르는 이 반비례 움직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포인트 2. 오후장 들어 더 선명해진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 확인해 보시죠. 이란 여러 나라가 지금 휴전과 관련해 연락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이란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휴전 조건은 미국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중단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마무리 수순이라고 하지 푸틴도 트럼프와 1시간 통화를 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지. 이란이 처음으로 중전 조건까지 제시를 했지. 이거 생각보다 일찍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격 보도 소식을 소화하면서도 상승부를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인트 3. 오늘장의 알맹이는 2개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출시된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규모 11조 원 전망이 될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라고 다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액티브와 타임폴리오가 구성한 종목 편입이 일부 종목들, 큐리언트, 성우전자 같은 쪽에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우리나라도 지금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사업 시작되면서 원전 쪽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큰 산업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원전주들 개장과 동시에 강한 수급,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장중에 좀 축소가 되더니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네요. 개장과 동시에 오전 9시 6분이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던 코스피 어제 폭락 이후 급등하면서 이렇게 지수는 급등을 반복. 일단 장중 6%대 오르면서 5,595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합니다. 다만 오후 12시 후반부부터 12시 50분에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된 건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피격 보도 사실이 나왔죠. 이란 혁명 수비대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조선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외국인의 매수가 이때부터 살짝 주춤했고요. 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전체 종목수 중 오늘 70% 이상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장중 1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호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53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3%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130선을 회복하며 현재는 1,137포인트 터치하고 있는데요. 전체 종목수 중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보다는 더 많습니다. 80%의 종목이 빨간불을 잘 지켜내주고 있는데 사실 오전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건 아쉽긴 하죠. 시총 상위주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두 형제가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탄력은 조금 둔화된 양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로봇주 ETF 편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로보티즈가 대장주로 움직이며 일부 종목들 SPG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을 비롯한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큐리언트를 비롯한 비만치료 관련주, 그리고 RFHLC를 비롯한 5G 쪽,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합니다. 2조 원가량의 오늘 대량 매수세를 유입해주고 있는 모습. 고로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 4거래일 만에 조단위 매수 전환을 했고요. 이 매수 규모, 최근 한 달 내 최대 규모의 매수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또 우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앞두고 있거든요. 과연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연속성을 보이는지 여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니 개인은 거래소에서 9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8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며 누적 순매수 규모 지금 2조 6천 원 가깝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좋지만 이 시나리오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디 유가가 잡히고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 파이널 콜로 출발해봅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 함께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바로 정리해보죠. 와운의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오전장부터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찐반등이 나와줬죠.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폭을 13%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 지수도 함께 발을 맞춰서 오늘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가 급등 속에 사실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다시 지금 시장에서 재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 대장주 역할을 원전 쪽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원전 해체 시장이 이제 향후에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쪽 개장과 동시에 또 우리 기술이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BHI, 두산 에너빌리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쪽도 이제 오늘 새롭게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에 로봇 쪽이 또 편입됐다라는 소식 속에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SPG, 시메스 같은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들의 또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의 큐리언트, 여기다가 성호전자 오늘 초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파두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파두는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많이 줄어든 모습 0.46%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원전주를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원전주는 프로그램 매수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테라파워가 신청한 차세대 원자로 건설이 최종 승인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에서 상업용 원자로 건설이 승인된 건 이제 10년 만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또 어제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도 이제 목요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월이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파워향 SMR 수주 기대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원전주 에너지 우리 최수창 파트너님도 남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원전주는 좀 남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 국내에서의 대미투표법에 대한 법안 통과는 뭐 둘째 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중요한 건 SMR에서 상업 가동 시기를 2030년, 31년도로 테라파워가 잡고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이 점은 공기를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더 긴 시간인데 8년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미국에서 SMR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가시적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그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승인에 대한 안건 통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당장의 실적의 수주의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규 원전이 올해 이제 폴란드가 또 이 기간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 추가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원전주들 또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체 원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고리 원전이 해체인데 해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원전주는 오늘 상승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섹터, 성장 섹터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원전주 안에서도 최 대표님이 유독 좀 눈길이 가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워낙 거래대금은 우리 기술이 압도적이고 대장주는 또 이 두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격인데
거래된 건 금방 이해했는데 네. 거래 활성화라든가 시세 분출은 우리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스스로 시청자분들이 내가 스킬, 기술적인 대응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기술을 선택하기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점점점 좀 비중을 모아나가는 안점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원전주 에너지는 남다른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지어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5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힘도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부장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특정 후공정이라든지 전공정 어떤 섹터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뭐 코미코, TFE 보시면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전공정 쪽 그리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 TFE도 이제 개별 이슈 속에 강하게 분출을 하면서 시세를 일부 강한 이 삼총사를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건설 쪽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건설을 단순 주택공사가 아니라 에너지의 한 섹터, 한 산업으로 확장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DL, ENC를 필두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원전 모멘텀 가져가는 친구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연일 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죠. RF 머티리얼즈, RF HIC, 솔리드, 뭐 OE 솔루션 같은 친구들 동반 강세고 비만 치료 쪽은 오후 들어 또 갑자기 펩트론이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T캠까지 SK 쪽과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IT캠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두 종목 강세를 보였고요. 오전부터 강했던 쪽은 DXVX, D&D 파마텍, 뭐 일동제약, 이론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에서의 질문은 5G 관련주를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에너지 심상치 않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신 고속도로, 광통신의 중요성도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나증권은 파격적으로 RF HIC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템베거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만큼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라는 리포트인데 글쎄요, 5G 관련주 사실 고생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업황 개선 및 주가 반등 기대 범직한 걸까요? 모든 5G가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 네트워크 관련돼서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주가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는 더욱더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 네트워크라는 것이 결국은 왜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GPU를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많이 갖고 있고 그 GPU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광 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깔려 있는지가 더 많은 부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코이러런트라든지 아니면 루멘텀 홀딩스 관련돼서 20억 달러치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한 것도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향후 더욱더 많은 부분 광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가지 내에 해당되는 이제 기업군들이 조금 더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발사를 하게 되는 레이저 관련된 기업입니다. 얼마만큼이나 이제 데이터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빛으로 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빛 자체가 멀리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OE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RF HIC의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 신호 자체를 이제 빛의 신호를 데이터 신호로 전환을 시켜주는 DSP 칩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합쳐서 하게 되는 이제 광 엔진 모듈이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인 뭐 루멘텀 홀딩스, 코이어런트,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러한 기업군들이 여기서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관련된 기업군들이 더욱더 우리가 찾아보면
더 우리가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법한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RF 머티리얼즈가 레이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 장비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뭐 코이버라든지 이런 기업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 섬유 케이블 관련돼서 대한광통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광 섬유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 글로벌 업체들 자체가 내부에 있는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외부 쪽에 있는 강 섬유의 케이블 자체의 가격이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수혜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은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 자체가 이런 광섬유의 원재료부터 생산까지 모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대한광통신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5G 관련주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보죠. 자, 먼저 최수창 대표님 나오시는 날 기다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한 번 더 변동성을 좀 예상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시장이 또 반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잡히고 하루아침에 종전 얘기 나오는 이 상황에서 대표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 반등 나와서 또 종전 얘기가 나와서 저도 방송 출연하기 앞서서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좀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네. 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템포만 참았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관련된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지금 단기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관건은 지금 지수 신고가 랠리를 펼치려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란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곧 끝난다, 종식하게 한다, 물러난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요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발을 빼낸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긴 한데 쉽게 못 뺍니다.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쥐고 있고 괴롭히는 한 이란은 최대 미국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전투력으로 맞불어 붙어서 승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유가 상승의 요인을 계속 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뺄 수밖에 없는데, 저 생각 외였어요. 이거 얘기를 이제 어제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지금 한 발 뺐다는 얘기, 등을 돌린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한 발 뺀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란이 그래요, 받아주고 협상 갑시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테러가 아니더라도 그 공격을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으면서 유가 상승률을 불러일으킬지. 왜냐하면 협상력을 좀 더 끌어올리려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해서 유가 상승의 요인들 작용해야 협상할 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빼는 거 쉽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국제 정세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의 양방향, 6,000포인트를 갈만하면 내려올 거고 5,000포인트를 깰만하면 또 끌어올리고, 이런 박스권, 변동이 큰 박스권 안에서의 지그재그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난주 같은 그런 급락이라든지 월요일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추가적인 아주 급락 같은 그런 패닉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옵션 만기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옵션 만기일까지는 있으나마나다,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한 번쯤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현금만 있으면 이번 구간의 하락 변동은 정말 여러분들 찬스 기회라는 거 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송태현 차장님은 오늘의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한 6거래일 만에 대량 매수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최 대표님처럼 조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나리오 전개는 필요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가지는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 지금 우려가 되는 3가지는 원유 가격, 네.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원유의 가격은 조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수급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환율 자체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 그런 부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국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전에 이제 이 급등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수급의 강도는 다소 조금은 낮아졌다는 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다소 좀 주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강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게 될 텐데 저는 다소 조금은 귀찮더라도 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나의 선택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러한 빈도수를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나가고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늘려나가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텐데 반대로 내가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일부 분할 매수로 또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주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꼭 바닥에 짚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 구간에서 수익을 내 계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는 지금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23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은 장중에 조금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양시장 어느 정도 탄탄하게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8% 급등 마감 예상 5,513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3%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궁금했던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다운 반등 나와줬는데 오늘 노랑봉투법 시행되는 날 로봇주는 강한데 현대차의 상승폭 많이 아쉽거든요. 기아, 다른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유독 현대차의 상승폭이 좀 미미한 이유나든지 수급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현대차의 지금 관점이 있어서 오늘 이게 좀 약한 거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네, 답변을 네. 못 드리는데 네. 최근에 2월 달에 차량 판매 대수가 한 전년 대비 한 5%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안 요인 때문에 신차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거 하나. 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최근에 자동차주들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기술적 반등이 대다수 반도체 종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는 그것이 좀 약하게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주의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쉽다고 봐요. 변동이 있다면 변동이 큰 걸로 이용한다면 저는 IT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매매 대응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펀더멘털 전혀 훼손된 바 없는 반도체에서 계속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주의 움직임도 남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은 로보티즈가 대장주였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SPG 같은 종목들도 강한 시세, 시메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였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로봇주가 오른다면 조금 매매하시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로봇은? 오늘 로봇주들의 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 기업군들은 결국은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된 종목이 있느냐 아니느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조금은 약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로봇 관련된 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이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더 저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봇주들이 뭐 개별 수급에 대한 이슈가 이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그때의 이 단기 전략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나올 것이지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트리거로서에 대한 역할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의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혹은 바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희소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쪽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포트에 더욱더 많이 실어놓고 그 외에 조금의 이제 이 구간 섹터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서 급등했던 뭐 성호전자, 그리고 뭐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을 보고 성호전자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총이 800억대였는데 3조 5천억이 됐거든요. 오늘 뭐 상한가 부근에서 28%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액티브 ETF 출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엔비디아양 이슈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일부 대형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성호전자를 물으셔서 네. 제가 순간 심쿵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이거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네네네. 지금 뭐 이제 당연히 시세가 붙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향도 있고. 네. 원래는 전업 공급장치 쪽이라 이 회사 굳이 관심 받지 않았어요. 음. 근데 너무 뜨겁게 부각받고 있고 단기 시세가 소위 말하면 이거 꼭 세력인가처럼 느낄 정도로. 시총 사이즈가 너무 무섭게 커지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 매출을 보면은 과연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영업이익률 자체가요. 제가 네. 보면 한 5%도 안 돼요. 한 2, 3% 정도, 2%도 안 돼요. 저 지금 2%가 안 돼요? 안 돼. 영업이익률이 네네. 2% 정도 수준인데 네. 매출액은 한 2천억대가 되긴 합니다. 음. 근데 이게 과연 이 정도까지 볼륨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평가의 가치가 되냐 했을 때는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단호하게 쌉니다는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네.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파는 상황도 아니에요. 시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는 성호전자는 액티브한 그 ETF에 관심도 있습니다만 지금 뭔가 다른 공시대나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봐서 방송에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려운 종목.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 없는 네. 분들은 어쨌든 신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고가면 한 번에 출렁거림이 있을 때는 눌림을 받아줘도 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액티브 ETF 펀드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한이스만 바라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코스닥도 액티브 ETF 펀드에 활성화되고 대기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이 리스크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액티브 ETF 펀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뭐가 있죠? 코스닥은 대표적인 2차 전지, 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뭐 린노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업황이나 실적이 좋은 게 2차 전지일까요? 에코프로, LNF랑 요즘 주가 흐름이 다른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에코프로는 2차 전 에코프로 코스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액티브 ETF 펀드에 활성화된다면 반도체 소부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급등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수급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고 되려 우리는 대형주, 시총 그렇죠. 상위주 안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귀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좀 유독 시선이 가는 종목은 송태현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유독 급등을 해서요. 뭐 코미코도 강했고 다 결이 다른 장비주들이 강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시나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된 이러한 맞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장비주들에 대해서 일단 HBM 관련돼서 설비가 늘어날 때마다 장비가 들어가는지 이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결국은 선택을 더욱더 많은 부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는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군들이 오늘은 다소 조금 밋밋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더욱더 많은 부분 업사이드에 대한 룸이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익 IPS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하루 만에 매도에서 매수 사이드카로 급변한 장입니다. 이유는 유가의 진정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이었는데요. 어제는 120달러 선까지 위협받던 유가, 오늘은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죠. G7 국가들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에 하락했던 우리 증시, 반등에 나선 화요일장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유가 하락의 안심, 종전 기대 확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며칠 내 종전을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죠. 이란이 뒤이어서 반발을 했지만 종전에 대한 발언 그리고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증시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반등에 나선 오늘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양시장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중 함께 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5%대 상승으로 개장한 코스피, 오후장 들어서 살짝 상승분을 내주나 싶었는데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현재는 5.3% 상승, 5,500선 넘어가면서 5,532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다소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오후 12시 이후 상승세가 약간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상승불 켜내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1137선으로 오늘장 마쳤네요. 오늘장 특징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전망, 다시금 힘을 받았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진정이 되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동에 성공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많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섹터 수요가 견조하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구조와 공급 환경이 당시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 건데요. 어제장 야속하게 하락했던 반도체 투톱, 오늘장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는 8.2% 넘게 오르면서 18만 7,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12% 넘게 오르면서 93만 8,000원으로 마감했네요. 오늘장 소부장주들의 주가 흐름도 정말 좋았죠. 특히 원익 IPS에 대한 긍정적 전망 나왔는데요. 메모리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될 거란 분석이었고요. 키움증권은 원익 IPS에 대해서 해당 공장들의 장비를 공급하며 올 하반기 급격한 실적 선망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따른 수혜를 전망했고요. YC캠, 솔브레인홀딩스, ENF 테크놀로지 등 일제히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상승 섹터 항공주였습니다. 유가의 급격한 하락 곡선에 항공주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장 유가가 120달러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항공주가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했죠.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주에 대해서 올 1월과 2월이 항공업의 역대급 겨울 성수기였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제선 여객이 11%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만 잡힌다면 항공주 전반의 재평가 이유가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항공주 주가 보시죠. 한진칼 오늘 9%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도 8%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어제 약세를 보였던 항공주 일제히 강세로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원전입니다. 원전주가 오늘 시장 주목을 받았죠. 원자력 발전소 대형 폐기물 처리 입찰을 앞두고 강세 보였는데요.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했다는데 시장은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 17일까지, 한수원은 이번 달 17일까지 사업 입찰 계획서를 받고요.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10조 원 이상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의 수요를 선점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KB증권은 원전 산업의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그동안은 글로벌 원전 투자가 연료와 운영 실적 중심이었다면 이제 원전은 짓는 산업으로 인식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전주 주가 보시죠. 태영 오늘장 정말 강했습니다. 24% 넘게 올랐고요. 우리기술도 장중 내내 강세 보였죠. 19% 상승으로 마감. 우진과 대창솔루션 또 오르비텍도 일제히 15% 이상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 종목들 보겠습니다.
ETF 편입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두 개 ETF의 종목들이 각각 달랐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ETF가 더 공격적인 구성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편입이 돼서 주가의 상승 탄력 받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도 있었죠. 큐리언트와 성호전자 오늘 장 내내 강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큐리언트 25% 넘게 상승했고요. 성호전자는 28% 넘는 상승으로 장 마쳤는데요. 또 오늘 출시된 두 개의 ETF에 공통적으로 담긴 두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파두도 부각을 받았는데 기대감이 일부 소멸되면서 주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65% 상승으로 마감, 파두는 약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63,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온도가 찬물에서 따스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유가의 급등락에 또 종전에 대한 발언까지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시장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 분석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잡히긴 잡혔는데 그렇게 썩 크게 하향 안정화되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70원에 출발했습니다. 당초에는 트럼프의 조기 종전 가능성 시사에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종전이 합의되지 않았고 또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일시적으로 또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유가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외국인의 복귀 역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달러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눌러줬습니다. 환율은 1,480원을 상한으로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되었고 장 마감을 앞두고 1,470원을 하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헤드라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환율 하락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환율의 상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